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감나무 저거 막 다 뽑아버리고 저기다가 뭐라도 심어도 저 돈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아저씨는 60대신 분이 개통출하로 최고가 받았다고 막, 그래서 얼마 받았는지 봤더니 뭐 키로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았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B라는 분은 A 아저씨 제품을 사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6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제품을 잘 파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저도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빠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감나무 전지전정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할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뭐 몇십 년 동안 진드감치 한 작물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중에 나오는 여러 신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요런 걸 한번 지어 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도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였고, 과거에 블루베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금 이렇게 감나무 묘목도 있지만 배농사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감 같은 경우는 작년 도매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황망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주 공판장에 감을 냈는데 한 콘티에 거의, 그러니까 20kg 뭐 선별해가지고 계량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한 콘티에 2만 원은 고사하고 한 1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콘티 따봤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농사를 계속 져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꽃감을 깎거나 뭐 가공을 따로 해가지고 부가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고민되는 게 아마 가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저희 배농장인데 전지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 같은 경우는 작년 가격이,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매 가격이 키로에 뭐 한 8,00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작은 것들은 뭐 3개까지도 나오겠지만 하나에 뭐 4,000원 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트에서 배 가격 보시면은 하나에 막 5,000원씩 하잖아요. 그러면 감농사를 안 짓고 배를 농사를 져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늘려야 되나? 근데 모든 작물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양가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학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놓고는 100%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떨어지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보다 올라가겠죠, 당연히. 물건은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재배 작물을 새로 심고자 했을 때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당연히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실제로 식재를 했을 때 내가 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배 기술은 당연히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 시장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샤인머스켓 가격이나 이런 거를 수년 전부터 트래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17년, 18년 요때쯤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한 송이에 5만 원 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가격 때문에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샤인머스켓 시장에 뛰어들었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샤인머스켓이 44%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겠죠. 그때 5만 원 할 때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7년부터 24년까지
4%에서 44%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보다 재배 면적은 22배가 늘어났어요. 8년 전에 278헥타르였고 올해 6,182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재배 작물을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가격이나 이런 거에 이제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바로바로 심을 때처럼 빠르게 캐야 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배가 비싸다고 해도 이게 배 같은 경우는 연중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16도가 넘어가면은 재배 적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상 기온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봄에 꽃필 무렵이 됐는데 막 꽃샘추위 같은 게 와가지고 꽃이 막 다 냉해 있고 검은 점이 박혀가지고 이제 기형과가 생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변수가.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옛날 기후보다. 그러면 사과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가격이 그렇게 좋으면 돈 많이 버셨냐고. 아니에요. 그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농사는 뭐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해도 날씨가 안 좋아주면은 못 하잖아요. 이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작물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A가 샤인머스켓 심었다고 B가 심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얘기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블루베리가 한 10여 년 전쯤에 201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바뀌었는데 그때 노지 블루베리가 막 키로에 8만 원 막 이렇게 팔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막 묘목상들에서도 이거는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최적화된 제품 그 품종이다. 그래서 그때 막 아로니아랑 뭐 블루베리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주변에 아로니아 키우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그거는 맛도 없어서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적어도 저는 한 10년 정도는 키우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은 재배 적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 다 캐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부터 퀄리티를 좀 높여서 정말 망고향이 나고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직거래로 판매하겠다. 지금도 가격이나 이런 게 괜찮습니다. 판매되는 가격이. 어떤 분들은 막 2kg에 4만 원씩도 받고 그래요. 맛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처럼 막 굶어 죽는 사람 나오고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가급적이면 맛있고 품질 좋은 거를 찾아요, 과일도.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감나무 저거 막 다 뽑아버리고 저기다가 뭐라도 심어도 저 돈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뭐 다른 이런 과수재배 작물들에 비해서는 약도 좀 덜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그렇게 크게 풀 관리만 해주면 신경 쓸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만 오면은 약해야 돼요. 1년에 뭐 20번도 넘게 할 때도 있고 약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만큼 병충해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개통출하를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제가 어디 강의 가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내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아저씨는 60대신 분이 개통출하로 최고가 받았다고 막 동네 분들한테 술 사주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았는지 봤더니 뭐 키로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았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B라는 분은 귀농해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분. 그분은 A 아저씨 제품을 사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6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제품을 잘 파는 거죠? 물론 농가분들이 힘들게 고생하시고 그런 거를 또 생각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뭐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농가분이 1년 내내 농사 열심히 짓고 정말 최고가 받아서 기분 좋은 걸 생각하는 그런 측면과 그 젊은 여자분이 자기가 농사 짓건 아니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해서 마치 본인이 농사 지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해서 15,000원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판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농가가 자기 물건을 개통출하했을 때 5만 원 팔 수 있는 거를 뭐 온라인이나 직거래로 판매했을 때 6만 5천 원에 팔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면 오히려 그게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품에 대한 장점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재배해서 시기 되면은 경매 봐가지고 개통출하한다. 뭐 그렇게 팔고 말겠다 나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분의 선택인 거고, 소규모로 농사를 지더라도 내가 제대로 좀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제값 받고 팔겠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 만드셔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고요. 좀 직거래로 팔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감 같은 경우도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꽃감을 조금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재배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안 좋았던 건데, 뭐 재작년에는 또 감값이 비쌌거든요. 저는 한 콘티에 뭐 58,000원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농산물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올해도 재배 열심히 잘 하셔서 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시고 좋은 가격에 잘 받으셔가지고 좀 넉넉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